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년의 뇌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중년들은 굉장하게 다이내믹한 뇌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참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었을 때 그 문제를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우리 중년들의 뇌입니다. 그런데 중년들이 가면 갈수록, 노년이 돼가면 돼갈수록 이렇게 뭔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중년과 노년 그 시기가 참 많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약 70대가 되면은요, 보이지 않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걱정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키웠나, 그리고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 나는 좀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놀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의 시기가 되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의 시간과 함께 그 여러 가지 회의적인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보면 노년 우울증도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아직 미해결된 그런 과제도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정말 주님 앞에 쉼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뇌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력도 좋아질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자꾸 이 건망증이 생기고, 그리고 기억력 감퇴가 돼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조금 더 여러분의 뇌를 자유롭게 이렇게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여러분 뇌를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펼친다라면 여러분 생활 참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남녀 뇌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자, 여자를 조화롭게 창조해 주시고요. 남자, 여자를 좀 다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우리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는 이렇게 다르게 창조되었으며 또한 뇌상으로 볼 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에 가장 다른 점이 있다라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것이 뇌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느 쪽 뇌인가요? 여기가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오른뇌와 왼뇌를 연결하는 것을 뇌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뇌랑이라는 것은 바로 왼쪽에는 우리가 뇌에서는 네 가지 여부로 편의상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좌뇌 쪽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전두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좌뇌 전두엽 밑에 축두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뇌에는 두정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엽 밑에는 약간의 후두엽이 있고요. 이쪽에 소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본능의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뇌 쪽에는 전두엽과 축두엽이 있습니다. 우뇌에는 그리고 후두엽과 두정엽과 그리고 후두엽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뇌, 우뇌가 크로스로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손상이 되면 이쪽 팔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손상이 되면 이쪽 팔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손잡이는, 그러니까 왼쪽 뇌인 전두엽과 축두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조금 더 계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이고 이런 부분, 사고 판단이 정밀하고 사고적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는 예술 쪽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감각적이고 이런 예술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왼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뇌, 우뇌에 연결하는 뇌랑이 있습니다. 좌뇌, 우뇌 연결하는 그 뇌랑이 있는데,
남녀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니 남자 여자가 뇌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의 뇌가 더 우세하다. 왜? 머리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뇌가 더 우세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크다고 똑똑한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인슈타인 뇌 같은 경우는요. 기본 우리 평균의 뇌보다도 미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사람인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의 어떠한 이 IQ의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의하면 남자 여자의 좀 틀린 점은 뇌량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량이라는 것은 좌냐 우냐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아요. 이 고리가 여성은 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그래요. 여성들은요, 화장하면서, 수다하면서, 애기 키우면서, 그리고 또 이게 설거지하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도요, 애 보면서, 그리고 우리 뭐 식사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한꺼번에 일을 못 합니다. 한 가지 일밖에 못 해요. 옷을 입으려면 옷만 입어야지. 옷 입으면서 말하면서 애 치우면서 이렇게 방 치워가면서 하질 못해요. 그럼 우리 여성들은 어때요?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죠. 바쁘니까요. 그렇죠. 너무 바쁘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었을 때 나름대로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방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봤었을 때 화장하면서도 여러분은 그래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맞다 그거 꺼내놓고 가야지. 오늘 저녁 때 맛있는 국 끓여야 되니까 냉장고 속에 있는 고등어 꺼내놓고 가야지. 화장하면서 고등어 꺼낼 생각, 그리고 이따가 숙제 검사할 생각,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자는 연합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이 퇴근해서 오면 들어오자마자 참 많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으다다다다다다다 다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당신 오늘 어떻게 지냈고 뭐 했으면 뭐 했으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하나씩 하고 싶어해요. 들어오자마자 먼저 씻고 차분히 좀 앉아서 밥을 먹고 그 후에 TV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대화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밥을 먹는가 동시에 밥과 함께 뭐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해도 본인이 질문해놓고 대답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질문했으면 그것에 답을 줘야 되는데 여성은 벌써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야, 참 정신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차이가 있지 어떤 남자는 여자들보다 더 말이 많은 남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들은 이렇게 참 말이 적고 이렇게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지만 여자는 이 연합 능력이 강해서 한 번에 한꺼번에 일을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요. 여러분 쉽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음식을 먹는과 동시에 맛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먹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것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입은 맛있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묻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입 가까이 갖고 아직 식도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맛있어? 어때? 어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묵묵부답하고 있는 남편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느껴져, 답답하게 느껴요. 왜 빨리 말해? 맛없어? 그리고 결론요 맛없구나.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려줘야 돼요. 이만큼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연합 능력, 이렇게 뇌량의 차이가 있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집에 이게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집안 생활을 이렇게 잘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는 남성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참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터졌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일이 터졌는데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또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남성들은 패닉 상태가 돼요. 공황 상태가 됩니다. 남성들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여성들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왔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나 봐요. 그런 남성들은 한 가지를 집중하면 끝까지 잘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나머지 좀 노이즈적인 것들은 좀 제거해줘 가면서 이렇게 도운다라면 가정은 너무 멋진 하모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좀 다르게 지으셨고요. 남성과 여성이 조화될 때 너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내량의 차이만 있는 것도 있지만 특성상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여자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그리고 싸움을 해도 참 말이 달변가처럼 다양한 언어를 써가면서 말을 하는데 남성들은 말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여성이 언어적인 게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무엇인가 길을 찾는데 굉장히 잘 찾아요. 공간적인 감각이 굉장히 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공간적인 감정이 조금은 약해요. 그러나 남성들은 공간을 볼 수 있는 힘이 자체적으로 강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시대 때 그 당시에 서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은 누가 더 많이 들짐승을 잡아왔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했어요. 너 들짐승 5마리 잡았네. 너는 3마리 잡았네. 너가 힘세. 너가 1등, 너는 2등. 이러기 때문에 들짐승을 잘 잡기 위해서는요, 공간 감각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무엇인가 밖으로 자꾸 나가게 돼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그쪽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분명히 남자, 여자의 뇌상의 뇌량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또한 남자, 여자의 차이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방금 제가 이렇게 언급했듯이 사냥감을 많이 찾아올 때 이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외부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돼 있었었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집 안에 있다 보니 집 안에 있을 때 서열을 어떻게 정할까요? 원시시대 때는 집 안에 있을 때 서열을 어떻게 정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에 써있더라고요. 원시시대 때 서열 정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말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새로이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말 많이 하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 많은 사람은 고모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둘째 고모겠죠. 그리고 제일 늦은 사람은 뭘까요? 그리고 갓 들어온 며느리겠죠. 이만큼 말을 좀 많이 하고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 뭔가 지시를 많이 하는 사람을 서열상으로 높게 봤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언어가 더 발달이 되었다,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뇌량의 차이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지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녀의 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의 남편은 이런 점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이럴까? 몇 가지 다는 못 다루겠어요. 몇 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예시와 함께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우리 부인들이, 우리 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남편과 같이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해서 운전을 가는데 길을 못 찾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물어봐. 옆에 있는 책에 물어보면 되잖아. 여러분 남편 중에 10사람 중에 8은 절대로 안 물어봐요. 걔 중 2사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아내가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지, 그럴 때 항상 남편이 이런 말 했어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다 나왔다니까. 다 나왔단 말을 30분 후에도 또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나요.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 자꾸 왔던 길 또 가잖아. 빙글빙글 돌잖아. 물어보면 되잖아. 남성들은 안 물어봐요. 남성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남성들은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길을 가면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때까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끝마무리 짓고 싶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취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은 자기 성취가 아니고 이거 맞잖아. 저 사람 저렇게 가라잖아. 다시
시기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자존심을 건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성들은 잘한다면 더 잘해요. 그런데 남성들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자꾸 방해하면서 물어보라니까. 그런데 남성들 성취하고자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물어보기 싫어합니다. 반대예요. 여성은 물어보는 걸 참 좋아해요. 이걸 왜 못 물어보는데? 아저씨 이거 뭐예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가요? 얼마든지 여성은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들에게. 그럼 지나가는 아저씨들은요,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왜요? 자신은 뭔가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게 왜 남녀의 뇌의 차이인가? 뇌라는 차이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이죠. 남성들이 항상 책임감을 줍니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항상 남자가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남자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남성은 이렇게 완벽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 이런 식으로 뇌가 자꾸 이렇게 더 발달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존심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우리의 삶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해프게 행동을 할 때 넌 자존심도 없니? 라는 말을 하죠. 그만큼 자존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자기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나타난 어떠한 미해결 과제로 인한 자격지심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서 강한 프라우드, 자존심인지 스스로가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좀 뱅글뱅글 돌면 물어보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성취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것도 성취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들이 여성을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참 말은 많은데 말이 의미가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여성은 자네와 우네가 연합하는 뇌량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자네와 우네가 연합됐다는 것은 공간적인 느낌을 참 많이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은 정보만을 주고받는 걸 원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느낌, 분위기, 그 당시에 그 과정을 참 많이 즐깁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었을 때는 단순히 상대방의 정보만을 듣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도 읽고 싶고 동조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여성들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주제를 바꿉니다. 그럼 그래 맞아 또 바꿔집니다. 그래 맞아 여러 가지 주제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 남성들 바깥에서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성들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지금 아들이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고 내 말도 정말 안 듣고 지금 성적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남성들은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또 학교 성적이 떨어졌어? 인포메이션을 딱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답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요? 학원 보내. 그런데 지금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인포메이션과 함께 남편이 꼭 잡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힘들어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남편은 아내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매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쉽게 깨워지기가 쉽다라는 말이에요. 흔한 예로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서프라이즈 놀래켜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런데 고급 레스토랑에 불렀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 나오세요. 이렇게 다 불렀어요. 부인 나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프라이즈니까 당연히 부인은 모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서 고급 레스토랑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잠깐만 나와봐 할 말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고급 레스토랑 여러분이 딱 멋지게 여러분에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여러분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 고급 레스토랑에 옷도 좀 갖춰 입고 나름대로 화장도 좀 하고 나름대로 머리도 좀 매만지고 왔었으면 조금 더 분위기가 났었을 텐데 화가 나요. 이것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지 대부분 여성들은 잔여 우뇌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된 뇌량이 조금 더 넓습니다. 조금 더 넓어요. 그만큼 분위기를 참 잘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해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준비 없이 남편이 나오라니까 그냥 청바지 입고 대충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레스토랑이에요. 그럴 때 비싼 밥 먹고 내가 이렇게 옷차림하고 나온 자기 자신도 싫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남편은 서프라이즈 파티 하면 안 좋아해요. 서프라이즈 파티보다 과정을 참 즐기는 것이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레스토랑을 준비해놨어 이렇게 말할 때 한 달 내내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상을 하겠죠. 아 이때 이 옷을 입고 가야지. 그때 저렇게 해야지. 아 그때 이렇게 가야지. 나름대로 그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그런데 남성들은요. 집중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한과 동시에 나는 오늘 멋지게 한 건 했어. 저거가 끝나버려요. 뭐 앞뒤 생각은 없습니다. 딱 모든 사건 종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그 여행의 목적지 그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그래 여기 가야지 말을 하는데 우리 부인들은 참 준비할 게 많아요. 이것도 싸가지고 하고 저것도 싸가지고 하고 뭐 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오래 하는 걸 즐거워해요. 근데 남편은 그 자체를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뭐 하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준비가 길어지고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남자 여자는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남성들에 있어서 여성들에게서 남성들이 서로에게 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말하는 그 의미를 남성들은 깊이 있게 잘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은 참 깊이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이별을 하는 남녀의 그 커플을 볼 때 남자는요 자기가 이별을 당하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깨졌는지 끝까지 모르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끝나고 있는 남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나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있다는 알고 있겠지. 미안하지 80%는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혼자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셔야 돼요. 난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 난 이것 때문에 좀 섭섭해. 그런데 이 정도면 남편이 알겠지. 그리고 이 정도면 이해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디 한 일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잔의 우뇌가 연합됐다라는 건 참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을 보는 게 조금 여자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걸 너무나도 획일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남자는 참 단순 동물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도 잘 파악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 혹시 내가 남편의 뇌를 이해하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되는가도 돌아보시라고요. 남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에 50%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말을 안 하고 말을 아끼는 걸 좋아하고 미덕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눈으로 사랑을 말해요 하는데 눈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말하고 선물로도 말하고 뭔가 다 표현해야 돼요. 눈으로 지그시 다 사랑으로 알아줄 거라 생각하는 거는 여성들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남성과 여성의 틀린 부분 함께 폭력이라는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남성들은 폭력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아가 태어났을 때는 대부분은 인형이나 이런 걸 사다 줘요. 그리고 남자아이에게는 칼이나 총을 사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들은 뭔가 싸우고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방비 상태가 돼 있어요. 뇌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폭력적으로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할 수 없게끔 인간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 여러분 폭력은 누군가 배웠기 때문에 폭력을 하는 것이지 폭력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 노는 것이 장난감 칼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보는데 아빠와 같이 보는 것이 권투, 씨름, 유도, K1 이런 것들 자꾸 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면 남성들은 폭력을 쓰게 돼요. 이때 이제 감정이 흥분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는 주먹을 썼던가? 한번 나도 해볼까? 전두에서 명령을 내려요. 주먹 한번 날려봐라. 근데 주먹을 날렸는데 큰 해를 입었어요. 그럼 전두에서 야 이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그 다음부터는 폭력이 딱 금해져요. 그런데 한번 주먹을 딱 때렸는데 이득을 얻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울더니 그래 형 가져요 줬어요. 뺏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남성들만 폭력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폭력을 쓸 수 있어요. 그만큼 폭력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많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점에서 보면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폭력을 못 쓰게끔 돼 있어요. 그만큼 폭력도 연습이 되면 폭력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볼 때 가끔씩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때리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라는 이런 가정하에 좀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커플상에서도 이런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자꾸 만나나 헤어지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폭력 의존증이라고 해요. 인간은 참 교만한 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의를요 걸레와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폭력 의존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냐면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때렸어요. 너무 그건 비참하고 너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때렸는데 불구하고 폭력 의존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밖에 내 남편을 상대할 사람 나밖에 없어. 자칭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나밖에 이 남편을 컨트롤할 사람 없어. 자칭 천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에게 감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 당신 앞에는 내가 숨길 거 없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뇌 안에서는 감정의 뇌 안에서는 도파민 호르몬이라든지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어떤 가치로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남편들은 군대에서 나름대로 옆에 있는 전우들을 이렇게 잘 보살폈던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요. 왜? 그것은 가치로운 일이니까. 또 지나가다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학생을 자기가 도와줬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평생 무덤 가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가치로운 일이니까. 약한 자를 돕는다는 건 우리 안에는 굉장히 쾌감 중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히 도와주는 것 이상 내 안에 참으로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건 굉장한 쾌감 중추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정말 내가 누구를 구했어. 이것은 훈장감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훈장감이 됩니다. 인간 누구나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런 남편을 내가 감당하고 있어. 이런 남편 나밖에 감당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성은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이 쾌감 중추 호르몬에 빠질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감정은 거기에 맞고 나서도 쾌감이 나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내상은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왜요? 남편처럼 자신 남편을 구원해 준 거예요. 자신이 남편을 구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밖에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없어 라고 말할 때 어떤 가치로운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폭력 의존증, 어딕션이 생겨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약물을 왜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까? 약물을 먹었었을 때 나름대로 뭔가 쾌감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된 거가요. 마찬가지로 이 폭력도 내 안에
중독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왜 여성이 더 강하느냐? 여성은 남녀의 이런 자뇌와 우뇌의 그런 이 연합 능력도 강하지만 여성 자체 어릴 때부터 환경을 볼 때 너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분에서 사회나 문화적으로 많은 것에서 이렇게 흡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다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남자 여자의 뇌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치관이 참 중요해요. 서로 약한 점을 서로 도우면서 여성들도 정확한 가치관으로 남자를 좀 돕고 남성도 정확한 가치관의 여성을 좀 돕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정확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모니를 이룬다라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그 부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겠지. 나도 저렇게 부부 생활을 해야지. 나도 저런 부모님이 돼야지 꿈을 꾸겠죠.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감정이 치우치신 분들은 이 감정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쾌락 충치는 감정인지 그것도 좀 돌아보시고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좀 한번 생각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으니 남성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어땠어요? 라고 물었었을 때 남성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다 집중을 했어요. 먹는 것에. 그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배려를 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의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